안녕하세요. 채경이의 잠들지 않는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신감을 연습하면 달라질 수 있는 7가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인데요.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경영 컨설턴트이자 강연가이며 글로벌 컨설턴팅 기업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터내셔널 회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사는 연습. 1. 가치. 본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은 없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은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습관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이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다. 개인의 발달 과정에는 되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주로 하는 생각의 방향대로 발전해 간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세포는 7년을 주기로 소멸하고 생성된다. 즉, 우리 몸은 7년마다 완전히 새 것이 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처럼 우리 몸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듯 정신도 우리가 주로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다. 집중의 법칙에 따르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서 자라난다. 무언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어느덧 정신의 일부가 되어 우리 마음가짐과 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담함과 용기를 계속 생각하면 당신은 점차 더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원하는 자질과 성격, 닮고 싶은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은 잠재의식에 더 깊이 새겨져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이처럼 당신이 하는 생각이 당신의 성격과 인격을 만든다. 즉,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지난 몇 달, 몇 년 동안 당신이 자기 마음에 허용한 생각들이 빚어낸 결과물인 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는 생각을 토대로 당신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삶의 피할 수 없는 본질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꾸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그러고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당황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사실 중에 하나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것이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반드시 그 생각과 비슷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다른 현실을 경험할 수는 없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완벽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확고한 자신감을 키우려면 목적의식을 지니고 완전히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의식적인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 오직 원하는 것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단호하게 마음에서 끊어버리는 훈련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이 되는 이유. 삶의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작용한다. 상응의 법칙에 따르면 외적인 모습은 대부분 우리 내면에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친절하고 유쾌한 사람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럴 때 우리는 저렇게 좋은 사람에게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누군가가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일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찾아온다. 그 법칙들은 중력과도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스르면 위험에 빠진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진실하게 살아간다. 자신감 넘치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완전한 진실성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감은 높은 열망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과 행동, 가치와 원칙을 지켜내는 진실한 삶을 토대로 자라기 때문이다. 바위처럼 견고한 자신감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옳고 선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그들의 확신은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그대로 나타난다.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도 끄떡없는 깊은 내적 평안을 누린다. 그리고 이 평안함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에 찬 태도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다. 당신은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진실해야 한다. 700%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의 비밀. 강한 자신감을 지니고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가치관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남보다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과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판단하고 모든 일에 그 가치가 구현되도록 자기의 삶을 체계화해야 한다. 최근 나는 어느 기업에서 약 150명의 판매 직원에게 강연을 했다.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된 그 회사는 치열한 경쟁 시장 틈바구니에서 급성장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직원 모두가 매우 낙관적이고 특유의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내가 그 점을 언급하자 회사 대표는 나에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력들이 만들었다는 가치 선언문을 보여주었다. 그 회사에 입사한 모든 직원은 2페이지로 된 가치 선언문을 받는다. 회사는 그 강령을 플라스틱 카드로 만들어 직원의 지갑이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한다. 대표는 나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그 회사에서 2명 이상의 직원이 함께 결정을 앞두고 논의할 때는 회사의 가치가 적힌 플라스틱 카드를 꺼낸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회사의 가치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회사의 가치와 일일이 비교한다. 이 과정을 통과한 선택지만이 결론으로 채택될 수 있다. 25년간의 비즈니스 역사에 관한 모든 연구에서 모든 직원이 문자로 명확하게 표현된 가치 선언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동종업계 회사보다 약 700%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례는 마음, 곧 잠재의식이 현실이 된다는 원리를 여실히 증명한다. 내가 기업의 전략계획 수립 훈련을 할 때마다 기업의 중력들은 항상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조직 원리로 진실성을 꼽는다. 사전적 정의를 따르면 진실성은 흠이나 결함이 없고 완벽하고 통합되고 완전한 전체인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진실성은 우리가 선택할 만한 매우 훌륭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진실성은 그저 단순한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다른 모든 가치를 확증하고 보장하는 정신적 자질이다. 적당히 진실하려는 생각은 버려라. 추구하는 가치가 명확한 개인과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우수한 발전과 경제적 성과를 이뤄낸다. 그러므로 더 강한 자신감을 얻고 성장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당신이 추구할 가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당신이 옹호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아니, 그보다 당신이 옹호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인가? 어떤 가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건강, 일이나 직업, 자유, 불우한 사람을 향한 동정심, 생명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정직, 진실, 성실, 근면, 성공을 믿는가?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적어보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특히 살아있든 이미 세상을 떠났든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당신이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힌트를 제공한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특징이나 성격은 어떤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가장 닮고 싶어 하는가?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의 특징 중 당신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친구와 동료 가운데 더 깊이 사귀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가?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관계는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맺어진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어떤 가치를 선택했다면 이제 그 가치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 가치와 일치시키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편리할 때는 지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버린다면 그 가치를 선택했다고 말할 수 없다. 적당히 진실하기란 불가능하다. 완전히 진실하지 않는다면 그 진실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자기네 삶의 원칙으로 선언하는 것은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행위이다.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가치에 얼마나 헌신하느냐는 당신의 인격, 즉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 척도가 된다. 자신이 정한 가치에 철저히 헌신하며 살아갈 때 당신은 견고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결코 깨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지켜나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인격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며 당당하고 정직하게 자신있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가치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간을 내서 당신의 부고나 수도 연설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죽은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고 장례식에 모였다고 상상해보자. 목사가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추모하는 글을 읽는다. 당신이 일생 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전에 무엇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지인들이 알고 있는 당신의 미덕과 가치, 특징을 이야기할 것이다. 추모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려 했는지 말해준다. 속는 셈 치고 추모사를 한번 써보라. 추모사는 앞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은 그 추모사에 묘사된 삶과
점점 비슷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들을 결정했다면 이제 그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종이 한 장에 가치 하나를 적는 방식으로 가치들을 쭉 나열해보자. 종이 한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야 한다면 나는 어떤 가치가 적힌 종이를 남길 것인가? 그것이 당신의 다른 모든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다. 그 다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가치의 우선순위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가치를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보다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감정적 체계가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자신이 믿는 신,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직업, 다섯 번째는 성공 등으로 가치 순서를 결정한다. 가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항상 우선순위의 가치를 선택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과도 같다. 가족이 건강이나 일보다 우선이라면 항상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건강이나 일을 희생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이 건강보다 우선이라면 건강을 희생해가며 성공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내가 만난 어떤 사업가는 가족보다 직업적인 성공을 우선순위에 놓았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거의 늘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 결과 결혼 생활과 직업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왜 그랬을까? 바로 무엇이 자기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잘못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 진실성의 원칙 또는 가치 준수의 원칙은 우주의 법칙이다.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진실성을 저버리거나 현실과 타협할 때 마치 우리가 그에 응당한 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우주에 존재하기라도 하듯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맞는다. 사업에서든 정치에서든 개인의 삶에서든 그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심한 스트레스, 불행, 정신적 혼란을 겪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진실해야 한다. 진실한 사람은 직업, 돈, 인간관계 때문에 결코 가치를 타협하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어떤 대가나 유익이 있더라도 자신이 항상 옳고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행하고 말한다. 그는 가식적인 행동이나 자기 기만을 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나 상황을 원하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본다. 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옳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에 결단코 머무르지 않는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둔다. 그 목표를 정할 때 마음의 평화와 부합하는 것을 선택한다. 누군가 혹은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스스로 전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것만 행하고 말하며 자기 생각과 감정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자. 마음이 평화를 깨트리는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변화시킨다면 당신도 견고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을 평화롭게 할 때 당신은 자존감을 얻고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말해준다. 당신이 정한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 조화, 평안, 견고한 자신감을 얻는 비결이다. 이것이 이 장의 결론이자 핵심이다. 한편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오직 행동, 즉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로 표현된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신의 행동을 관찰해보라. 특히 상반되는 요구나 책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드러난다. 특정한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그 가치를 진심으로 추구하는지 아닌지를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바라고, 원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가이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진실로 어떤 사람인지 여실히 드러낸다. 실제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면 당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 알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선한 본성에 귀를 기울였는가? 아니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타협했는가? 평소에 가족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야근과 자녀의 학예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는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상당한 희생이 따르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일이나 관계를 포기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자신이 멋져 보였던 기분도 기억할 것이다. 자신이 택한 높은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 당신은 뿌듯함과 자신감을 느낀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당신이 택한 가치를 포기할 때는 불안, 열등감, 죄의식을 느낀다. 당연히 자신감도 곤두박질 친다. 머리보다 몸을 먼저 움직여라. 가역성의 법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생각과 감정이 행동을 유발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 즉, 어떤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그 자질을 갖춘 것처럼 행동하면 결국 내면의 그 행동과 일치시키는 정신이 갖추어진다.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제임스 박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감정이 행동을 이끄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굴어라.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진실성, 용기, 동정심, 자신감 같은 훌륭한 자질을 지닌 것처럼 연기할수록 그것은 더 빠르게 당신의 기질이 된다. 좋은 가치를 더 많이 행동으로 옮길수록 당신은 더 빠르게 발전한다. 이것이 가정 원칙이다. 다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견고한 자신감은 자기 통제, 인내, 자기 훈련으로 개발된다. 자신감이 있는 태도를 통해 직접 얻을 수도 있지만 자신 있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얻는 경우가 더 많다. 당신 안에 자신감이 전혀 없다 해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미 자신감이 충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타고난 기질의 반기를 들어라. 역도 운동을 할 때 무거운 역기를 반복해서 들어 올리면 근육이 발달한다. 역기가 무거울수록 저항이 강해지고 더 많은 피가 모세혈관으로 몰려들어 근육이 더 커지는 것이다. 정신 발달 과정에도 저항의 법칙이 작용한다. 자신감이라는 정신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이 원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내를 발휘하거나 옳은 것을 말하거나 행동을 실천할 때 당신 안에서 선천적인 성향에 대한 저항이 생겨난다. 이 저항은 마찰을 일으킨다. 화학물질이 포함된 도가니에 마찰이나 열을 가하면 그 화학물질이 결정체를 이루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천적인 성향에 저항하고 옳고 진실하며 자신이 정한 최고의 가치와
일치시키는 행동을 할 때 정신적인 마찰이 일어난다. 그때 발생하는 정신적인 열기가 가치보다 높은 수준의 결정체로 굳게 한다. 그 결과 그 가치는 당신의 인격이 된다. 당신이 큰 역경을 통과하고 나면 그보다 작은 어려움은 보다 수월하게 견딜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각한 대치 상황에서 용기 내어 행동하고 나면 그보다 작은 대치 상황에서는 더 쉽게 용기 낼 수 있다. 거액의 위험한 돈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나면 나중에 더 적은 돈 앞에서는 보다 덜 고민하고 정직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자신감, 담대함, 자기 확신은 자신을 향한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자기 자신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이 와도 당신이 정한 가치와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마다 당신은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멋진 기분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한 행동이 당신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더 멋진 존재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